민간인과 대통령에 의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. 관련자들이 받은 혐의를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들이 1심에서 받은 형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?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.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51명입니다. 모두 한때 한 자리씩 차고 앉아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인사입니다.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그 중심축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있습니다. 최 씨는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늘 선고된 징역 24년을 더하면 두 사람이 합쳐 반세기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겁니다. 최순실 씨 말대로 감옥에서 옥살한 거냔 말이 연상되는 형량입니다. 재판부가 그만큼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. 최 씨를 중심에 두고 한쪽에 정치 권력의 정점, 청와대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엔 경제 권력의 정점, 삼성이 있었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,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, 황상수 전무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을 더하면 13년 6개월이 됩니다. 세계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최순실 일개 민간인에 의해 휘둘리거나 뭔가를 위해 달라붙은 겁니다. 청와대와 삼성, 그 중간에서 전령사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최순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죄입니다. 법꾸라지라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순실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무소불위 민정수석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형 어디 아파? 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했던 시절엔 구치소에 갇히는 몸이 될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.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를 잡고 호가호위했던 문고리 3인방도 무사하지 못합니다. 정우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안봉근,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,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모 최순실 씨에게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 씨도 법의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삼성 후원금 강요 등 혐의로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교육자로서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최경희 전 2대 총장 등 9명도 1심에서 대부분 줄줄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.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1인자 만인지상 기춘대군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, 여성 최초 정무수석,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아른거립니다. 남재준, 이병기, 이병호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발목이 잡혀 박근혜 정부 순장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오늘까지 1심형이 선고된 국정농단 피고인의 형량을 모두 더하면 150년 가까이 한 세기 반에 육박합니다. 정치 권력의 최정점, 대통령과 청와대, 국정원, 국내 최대 삼성과 롯데 같은 재벌, 국내 유수의 대학,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, 대한민국의 양대 권력이 모두 국정농단의 공범이었습니다.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.